남해 보리암은 신라신문왕 3년인 683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수도하던 절로 금산의 정상인 망대바로 아래 깎아지른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 그 절경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매년 많은 방문객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다. 보리암 주변으로는 이처럼 금산의 기암 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아래로 눈앞에 펼쳐지는 한류해상국립공원의 남해바다와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 육지 가까이 떠있는 작은 섬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비경은 남해 제일경으로 불리며 많은 방문객들로 그 인기를 실감하게 된다. 이른 새벽의 향일암에 들러 아름다운 일출을 보고 남해 보리암으로 가는 중이다. 역시 평일임에도 보리암 복고기 주차장은 벌써 상당히 많이 차 있다. 2023년 5월 4일부터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폐지되어 무료 입장이 가능해졌으며 대신에 문화재보호법 등을 읽어 국가가 문화재 보존 비용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조계종 산하가 아닌 보리암 등 일부 사찰과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 5곳에서는 여전히 관람료를 징수함으로 방문 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이곳 보리암에서는 현금으로만 1,000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북쪽으로 산 중턱에는 복곡 1주차장이 있지만 이 주차장과의 거리가 3.3km나 되는 데다 경사도가 만만치 않아 기왕이면 좀 더 서둘러 일찍 방문하여 매표소 앞 2주차장에 주차하고 바로 보리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주차장은 수용 능력이 50대 정도로 이 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걸어 올라오거나 셔틀버스를 타야 하는데 주차비는 평일 4,000원,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5,000원을 받으며 셔틀버스는 왕복 3,400원을 받고 있다. 복곡 이 주차장을 출발하여 보리암까지 약 1km를 이처럼 평탄하고 넓은 길을 편안하게 걸어가면 된다. 걸어간 지 얼마 안 가 처음으로 만나는 전망대는 실상 커다란 나무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다들 그냥 지나가고 만다. 편백나무가 늘어선 길을 걷다 보면 또다시 탁 트이는 전망대를 만나게 된다. 자주 보네. 잘 보이네. 한류해상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기암 괴석으로 덮인 금산과 그 절벽 위에 자리한 보리암, 그 아래 아름다운 남해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은 남해 제일경으로 불리고 있다. 보리암이 자리하고 있는 금산의 정상부부터 그 아래로 주 기암 괴석으로 즐비한 풍경은 가히 압권이 아닐 수 없다. 보리암에 들어서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기념품 판매점은 금산각으로 바로 위에 금산의 정상인 관음봉과 정상으로부터 아름답게 흘러내리는 기암 괴석들의 모습은 벌써부터 보리암과 금산의 매력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대나무가 많은 계단을 내려서면서 보리암의 정각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전각으로는 보리암에서 가장 큰 건물로 좌측의 만볼전이라고도 불리는 극락전이 자리하고 있는데 극락전 앞마당에서 바라보는 남해다도의 풍경은 보리암 최고의 포토존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한다. 나는 바로 대웅전으로 가느라 그 좋다는 풍경을 놓치고 말았다. 법당 쪽으로 다가서면서 수도 꼭지가 달린 이 약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약수는 법당 근처 기암 절벽 사이에서 솟아나오는 약수로 1000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약수라고 한다.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간성각 앞에서 바라본 다도의 풍경은 극락전 앞 전경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행히 이곳에서 멋진 다도의 풍경을 만날 수 있었다.
종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간성각을 지나면 바로 보리암의 대웅전 역할을 하고 있는 보광전을 만나게 된다. 보광전은 관세음 보살을 주불로 모시는 핵심 장각으로 17세기 고대 인도 왕국인 아유타국에서 모셔온 묵주 관음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으며 화려한 복원을 쓰고 반쯤 열린 눈으로 참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석불전은 보광전 뒤쪽 바위 굴 속에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져 있는 곳으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한두 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처로 일설에는 김수로 왕의 비인 허황옥이 아육타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범종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무심하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여유롭게 앉아있는 기일냥의 모습에 그저 미소만 떠오른다. 해수 관음 보살은 바다에 상주하며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관세음 보살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바닷가 근처 사찰에 모신 관음상을 성스럽게 여겨왔으며 이를 모신 곳을 해수관음성지라 부르고 있다. 보리암의 해수관음상은 특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전설로 유명한 남해 보리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한다. 보리암 주변에는 금산의 많은 기암 괴석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한층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는데 보리암 뒤편의 우뚝 솟은 대장봉은 금산 38겸 중 하나로 장수를 닮은 웅장한 기암 괴석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대장봉 바로 아래는 빛날 화자를 닮았다고 하여 화엄봉이라 불린다는데 신라 원효대사가 이 바위에서 화엄경을 읽었다는 설도 전해 내려온다고 한다. 화엄봉 바로 곁에 자리하고 있는 일월봉은 제석봉 및 화엄봉과 더불어 남해의 쪽빛바다와 금산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로 특히 해와 달이 뜨는 것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일출 선행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라고 한다. 일월봉을 지나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 놀았다는 전설의 제석대가 자리하고 그 뒤로 금산의 여러 바위 중에 조망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꼽히는 상사함이 나타난다. 이처럼 보리암을 둘러싸고 있는 금산의 웅장한 기암 괴석들이 절경을 이루는 가운데 바로 아래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남해 바다의 아름다운 해양선과 작은 섬들이 만들어낸 풍경은 남해 최고의 비경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 보이는 전각은 예성당으로 보광전과 마주보고 있으며 주로 강당이나 신도들의 기도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성당 우측 전각은 극락전으로 만불전이라고도 하며 사찰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주존불인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이 협치불로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한다. 보리암 200m 정도 우측에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100일 동안 기도를 올려 감행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전설이 썰어있는 이태조 기단이 있다. 이제 남해의 푸른 바다와 다도해의 섬들 그리고 깎아주른 절벽 위에 보리암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최고의 일출 명소인 상사함으로 가기 위해 해수관음성 옆으로 이동하면서 또 다른 길냥이를 만났다. 사실 나는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과 기이한 느낌의 눈매에 적응이 안 돼 늘 기피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우연히 마주하게 되는 길냥이들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돌계단을 내려서며 아주 예쁜 꽃을 보고는 바로 카메라를 가까이 댔다. 나중에 한 거지만 아주 이른 봄을 가장 먼저 피는 꽃들 중 하나로 꽃말은 기쁜 소식이란다. 바위 굴이 그쪽에 있어요? It's a cave. 락케이브. No, cave. 예예. 아. 그녀는 캐나다에서 왔다고 했다. 낯선 한국 땅에 와서 힘들어 체험하며 여행하는 모습이 마냥 부러웠다. 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사람들을 노래하게 하고 춤을 추게 하는 신비스런 힘이 있다고 전해주는 음성굴 위로 작고 밝은 구멍이 보인다.
음성굴로 내려가면서 아까 그 밝은 빛이 보이던 작은 구멍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다. 작은 구멍을 통해 보이는 넓은 굴 속에는 의자와 안전목재까지 설치한 것이 보인다. 음성굴은 길이 약 5m 정도의 아담한 천연 동굴로 굴 내부에 인공적으로 난간을 설치하여 무지개 다리라고 부른다. 무지개 다리를 내려서게 되면 무지개를 닮은 커다란 동굴 2개가 남해 바다를 향해 뚫려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쌍홍문이라고 한다. 쌍홍문은 2개의 거대한 바위가 굴을 이루어 쌍무지개 같다는 데서 유래한 곳으로 이곳을 통해 바라보는 남해 바다의 경관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절경을 이루며 바라보는 그대로 멋진 액자가 되는 곳이라고도 한다. 금산의 첫 관문인 쌍홍문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장군함은 장군이 검을 짚고 봉우리를 향해 위엄있게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쌍홍문 앞을 지키는 수문장이라 불리워지기도 한다. 쌍홍문으로 내려올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커다란 하늘 구멍이다. 하늘이 크게 열려 있어 외부와 큰 차이 없이 구란이 밝았던 것 같다. 올려다보니 파란 하늘과 바깥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 구름다리에 가로막혀 내려가지 못했던 다른 쌍홍문은 크게 자란 나뭇가지로 시야가 많이 가려 전망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오랜만에 풍경 끝내주는 산에서 아무런 잡념 없이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순간은 보통 때라면 알 수 없었던 느낌. 정말 내가 아직은 건재하다는 느낌을 진하게 절감하게 된다. 앞만 보고 정신없이 올라가는 길에 집채만하게 거대한 바위를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알려지만 바로 1월봉이었다. 급경사 계단을 막 오르고 나니 하늘에 천신이 내려와 노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제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은 거대한 바위가 절벽을 이루고 있어 금산의 전경과 남해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포인트 중 하나라고 한다. 저거구나. 까마귀도 아니고 엄청 크네.
점심때가 되어 제석대에서 바로 금산산장으로 내려왔다. 예전에 한번 들려보고 싶었는데 일정상 들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들어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었다. 낭만 넘치는 이런 장소에서 평소 좋아했던 잔치국수를 잔뜩 기대하며 들렀는데 물이 귀한 이곳에서는 인스턴트식만 제공하고 있다 하여 다소 아쉬웠지만 가장 보편적인 컵라면을 주문하기로 한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네. 허리가 아프네. 에? 와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저러네. 아, 국수 같은 거는 안 되나 보나. 안 됩니다. 오늘 금산산장의 메뉴는 평소에도 거의 먹지 않던 새우탕으로 정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 있었다. 단순히 컵라면 하나를 먹는 것에도 이곳만의 특별함이 있어 멋진 레스토랑의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진짜 좀 쫄지 마라. 당신아. 아우 시원해. 뭐 쩌는지 알고. 당신은 모자좀 벗어 너무 시원하다. 감사하게도 함께 자리한 일행 중 남자분이 촬영해 주셨다. 라면 너무 맛있다. 맛집이네. 정수 갖고 오니까. 라면 맛집, 뷰 맛집. 이제 맛있는 풍경 반찬에 점심을 잘 먹었으니 금산에서 조망이 가장 좋은 곳인 상사암으로 가야 할 시간이다. 이런 곳에 이런 통로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상사암 가는 길에 처음 보는 작고 예쁜 꽃을 만났다. 이른봄 산과 들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봄의 전령사 중 하나인 현호색은 한방에서 덩이 줄기가 약재로 쓰인다고 하며 꽃말은 보물 주머니와 희망이다. 계단을 오르면서 좌측의 고승들의 수행처인 좌선대를 만나게 되는데 신라시대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 거사 등 3명의 고승들이 좌선 수행을 했던 장소로 전해지는 곳이다.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위 아래로는 데크길을 가다 긴 겨울 눈보라를 견뎌내고 세상 밖으로 힘차게 달려나온 초록초록한 새순을 바라보며 우리 곁에도 어김없이 봄이 다시 찾아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얼기설기 나뭇가지 사이로 보리암 전각이 보인다. 잠시 서서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봄의 상징들을 마주할 수 있어 마음은 이미 봄꽃 향기에 젖어들고 있다. 상사암과 금산의 정상으로 가는 삼거리 부근에서 산수유꽃과 매우 흡사한 생강나무꽃을 만났다. 생강나무는 가지나 잎에 상처를 내면 생강 냄새가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산수유꽃은 원가지에서 자란 짧은 가지에 가냘프게 한 가닥씩 피는 반면 생강나무꽃은 원가지에 달라붙어 피며 산수유 껍질은 거칠고 불규칙하게 벗겨지는 반면 생강나무 껍질은 매끈하고 숨구멍이 보이는 특징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면 구별하기 쉽다. 여기는 상사암과 금산의 정상인 망대로 가는 삼거리로 여기서부터 상사암은 100m, 정상까지는 800m 거리이다. 지금까지 복국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유서 깊은 보리암의 전각들과 눈부신 주변 풍경들을 둘러본 다음 쌍옥문에 들러 아름다운 바위굴에서 멋진 남해바다를 조망하고 제석봉을 만나 상사암과 남해바다 그리고 보리암 등이 어우러진 남해 제1경을 한눈에 가득 담아 지금 상사암과 정상으로 이어지는 선거리에 와 있다. 다음에는 상사암으로 금산을 통틀어 가장 웅장하고 큰 암봉이며 봉우리에 오르면 점점이 박힌 섬들이 아름다운 남해의 풍경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는 절경과 동쪽 절벽에 서 있는 보리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이기도 한 곳이다. 반대로 상사암의 온장한 저태는 보리암에서 가장 잘 감상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머슴과 과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하는 곳이다. 잠시 상사암에서 최고의 비경을 감상한 다음 정상으로 발길을 돌려 헬기장을 지나 시간이 되면 단군성전에 잠시 들렀다가 1월봉과 하운봉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금산의 정상인 망대에 올라 잠시 금산과 남해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한 다음 바로 주차장으로 하산하는 것으로 오늘 보리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사함은 이렇게 철계단으로 시작하여 금산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바위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산의 전체 풍경과 절벽 끝에 자리하고 있는 천년고찰 보리암이 가장 잘 조망되고 바로 아래 청량한 남해바다와 해안선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곳으로 상사암의 유래가 되었던 조선시대 신분을 초월한 머슴과 과부의 애틋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 곳이기도 하다. 야, 여기 참 제대로 보이는구나. 저 사람 많은 거 아니야? 아 초록색 있는데. 삼거리에서 함께 온 일행과 떨어져 홀로 상사함을 찾은 관광객을 만났다. 좀 구경하세요. 저 바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마다 의외로 많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조심스럽긴 하지만 특별한 통증 없이 잘 다니고 있다는 느낌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가 될 것 같다. 단군성전 입구 편백나무가 인상적인 널찍한 쉼터에서 잠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다음 3일간의 바쁜 여행을 마무리하고 어둡기 전에 귀가하기 위해 예전에 들렀던 단군성전은 생략하기로 한다.
대나무 울타리가 가지런하게 둘러쳐진 이 길이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나무가 흔치 않은 곳에서는 나는 대나무가 많은 곳을 걷는 느낌이 늘 신기하고 특별했던 것 같다. 대나무 좋다. 아, 이거 대나무 숲이 엄청 좋네. 와. 아이고, 어지러워. 어지러워. 줄기에서 내린 뿌리로 바위나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덩굴성 상록식물인 금산의 줄살철나무는 국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며 어우, 학술적 경관적 여기서 가치를 불쌍했구나. 인정받아 경상남도 기념물 307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오, 진짜 끝내준다. 여전히 사람들 이름 또 새겨놨네. 야, 끝내줘. 멋있다. 얼레지는 꽃줄기 끝에 한 송이가 아래를 향해 피며 홍자색의 꽃잎이 뒤로 활짝 말려 올라가는 독특한 모양을 가진 봄꽃으로 꽃말은 여인 또는 바람난 여인이다. 능선은 부드러운 흙이 대부분이었으나 정상에 가까울수록 커다란 바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남해 금산은 한류해상 국립공원의 유일한 산악공원으로 정상을 비롯해 능선 여기저기에 기암괴석이 널려 있어 바위 동물원이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여기도 바위에 낙서해놨네. 금산의 정상부에는 이렇게 신기하게 생긴 기암괴석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군가 이 멋진 바위에 또 낙서를 해놨다고 한마디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선 중기의 학자 주세봉이 금산에 올라 쌍옥문을 지나 금산에 오르다라는 의미로 유홍문상금산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았다고 하며 금산과 보리암 주변에는 총 74개소의 이런 글씨들이 새겨져 있다 한다. 엄청 좋은 건데. 남해 금산 지봉에 있는 망대는 고려 때부터 사용했던 봉수대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으로 여수에서 온 봉화 연기가 이곳을 거쳐 남해 창성면 대방산 봉수대로 이어져 진주로 연결된 다음 진주에서 다시 한양 목멱산 봉수대까지 연결되었다고 한다. 그때 당시 남해에서 한양까지 전달되는 시간이 4시간 30분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다고 한다.
한때는 봉수꾼만 40명이 삼교대로 지켰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 연락수단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역시 뿌옇게 퍼져있는 해무로 바라던 정상조망은 아니었지만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봉수대의 의미로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남해안 2박 3일 여행 일정의 마지막 코스였던 남해 보리암과 금산의 비경들은 늘 상상해왔던 것 이상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정이었으나 상주마을의 특식이었던 멸치쌈밥 등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번 남해안 여행 일정을 여기서 바로 하산하면서 마무리한다. 찾았다 이놈. 산속을 다니면서 새소리는 늘 자주 듣지만 그 실체를 파악하긴 정말 쉽지 않았었다. 그나마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정상에서 바로 내려오고 보니 보리암 입구에 있는 기념품 판매점인 금산각이다.